두 분 교수님께서 뇌혈관 질환의 분류, 병태 생리, 진단, 치료 등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다른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차이는 심장혈관이나 말초혈관 같은 데선 출혈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뇌졸중의 경우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꽤 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께서 뇌혈관 질환을 보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드려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심장혈관 질환은 스텐트 시술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이제 심장혈관 질환 또는 말초혈관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에서의 스텐트 시술 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유학 교수님께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뇌혈관 질환 스텐트는 일단 저희가 1차 예방, 2차 예방의 스텐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의 기준은 있는데 보통 70% 이상 협착이 있고 관류 속도가 떨어져 있을 때 적응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예방 같은 경우는 50% 이상 좁아져 있을 때 저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도 심장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쪽에 있는 레디알 아터리를 통해서 많이 접근하는데 이제 저희는 피모랄 아터리를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이제 인트라크레니얼 쪽은 스텐트를 잘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동맥 위주로 이제 진행한 것이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개강내 혈관은 예전에 샘플 스터디를 했는데 그래서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우선으로 하고 정 안 되는 경우에만 시술을 시행을 해서 아마 스터디가 나오면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동양인들에서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리 스테노시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강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항혈전제 사용해서 뇌혈관 질환하고 다른 혈관 질환과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상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혈관이 막혔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코로너리 아터리처럼 트롬보시스 인 사이추, 그러니까 아테로 트롬보시스에 의해서 대부분 그쪽은 그렇게 생기니까 하는데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혈관이 막혔지만 이게 과연 아테로 트롬보시스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어디선가 날아온 것이냐. 저희가 그래서 이수수 얘기를 하잖아요. 엠볼릭 스트로크, 언노운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힌 건 알지만 과연 이게 날아온 건지 그 혈관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안티 플레이드 에이전트를 써야 될지 안티 코아굴런트를 써야 될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약물 선택, 우리가 안티 플레이드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장이야 터져도 피멍 드는 거라 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브레인 같은 경우는 제일 저희가 걱정하는 헤모로직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ICH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제 선택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스타디가 있지만 보통 듀얼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를 초기에 좀 시행하고 바꾸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레녹스라는 약제가 사실은 심장에서 안 쓰고 저희만 쓰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일부 출혈 경향이 적어서 사용하는 거죠. 실로스타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출혈에 대해서 좀 저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뇌혈관 질환의 특징은 강의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혈관 자체 말고 뇌혈관은 깨끗한데도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죠. 다른 데서 혈전이 생겨서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 중에서 특히 심방세동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난원권 개존증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은 과거에는 이제 와파린을 썼지만 최근에 이제 노악이 나오게 되면서 노악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EGFR 신장 기능만 괜찮고 적응증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탠다드 도즈 또 필요하다면 이제 리덕션 어드저스먼트 도즈로 해가지고 쓰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고요. 난원군 개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추천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클로징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런 아웃컴들이 좋게 발표됨으로써 60세보다 적은 환자의 경우가 이런 뇌경색이 발생한 기전이 우리가 PF로 인한 난원군 개종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예상될 때는
우리가 클로징 디바이스를 사용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안 했다가 강남세브란스 작년부터 꽤 이제 나눔공기전증 클로저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심방세동에서 LA 어펜디지 어크루더도 사용하는데 저희는 아직은 경험이 없는데 심장내과에서 일부 뭐 셀렉션된 케이스에서는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 내용도 몇 번 설명이 됐었지만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혈관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 교수님 각각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뇌혈관은 일단은 터질 위험이 크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텐트 시술하는 와중에서도 터질 수가 있고 또는 다이섹션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혈관의 이 동맥경화 있는 부위에 우리가 혈전을 만들었을 때 이게 결국은 디스탈 마이그레이션이 되는데 그럴 경우 이게 아웃컴이 결국은 바로 또 시술로 인한 뇌경색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할 때 특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첫 번째가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 그러니까 너무 헤테로지너스하기 때문에 결과도 안 좋다.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여러 가지 안티플레이드 에이전트 스타디가 다 페일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얘기하는 게 라쿠니제이션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라쿠니 팍션 환자가 들어가서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첫 번째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희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가스트라이티스는 GI 파트의 진단에 웨이스트 베스킷이다, 쓰레기통이라 그랬거든요. 워낙 다양한 걸 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 스트로크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류법이라는 것들이 좀 더 세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뭐 안자이나나 MI가 없었는데 페인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러다간 잘못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치료나 메디케이션의 어디어런스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반해서 저희는 아시겠지만 왼쪽 뇌가 망가지면 실어증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병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급성기 치료를 잘 받더라도 소위 말해서 치료나 약물에 좀 어디어런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좀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의사들도 그렇지만 환자들이 접근하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조금 더 뇌졸중이란 어떤 병이고 증상이 어떻고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뇌혈관 질환은 심장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죠. 뭐 MI에도 오고 뭐 AFib도 좀 거꾸로 심장혈관 질환이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진 않거든요, 거의. 그래서 신경과 뇌졸중을 보신 신경과 선생님들은 심장 질환에 대해서 또 많이 알아야 되죠. 최신 지견도 알아야 되고 치료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점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뇌혈관 질환과 다른 혈관 질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요한 강의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